안녕하세요. IoT 시대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m에 있어서 IoT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걸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된 서비스들을 진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곧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또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된 어떻게 그런 IoT 시대의 데이터들을 잘 저장하고 분석하고 실행력 있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테라데이터가 갖고 있는 통합 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개요 부분에 대해서 좀 빅데이터 시대 또는 IoT 시대에 해당하는 사례 몇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그러한 사례들은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초점은 사실 그것들에서 발생하는 많은 대용량 또는 다양한 양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장하고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키텍처 관점에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하고, 특히 이제 산업별로 주요 적용 사례 또는 성공 사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기술로서는 그러한 이제 통합 데이터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 세 가지를 저희가 좀 꼽아봤고, 첫 번째는 이제 가상화. 그러니까 이거는 가트너가 로지컬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들을 내놓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빅데이터 IoT 시대에서 기존의 데이터를 발생하는 것 또는 이제 저장하는 것, 이런 것들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일 플랫폼이 아니라 멀티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가상화 또는 이제 처리에 대한 가상화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요소들이 현재 화두가 되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빅데이터 또는 이제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새로운 저장 방식에 있어서의 메타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쏟아지고, 또한 기존의 DBMS로 관리했던 데이터보다는 굉장히 관리하기 어려운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새로운 빅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빅데이터로부터 또는 IoT 시대에 이제 발생하는 많은 다양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비즈니스 가치 또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탐색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시나리오적으로 실제로 이제 적용했던 사례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단편적인 스냅샷을 가지고 텔레매틱스 데이터,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띵 중에서 띵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인터넷 오브 카, 또 인터넷 오브 트레인,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 지멘스나 이런 이제 회사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넷 오브 트레인 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오브 다양한 여러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인터넷 오브 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텔레매틱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텔레매틱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에 대한 품질 또는 이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적용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조금 이제 국내도 이제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도 곧 이제 보험 상품으로 새롭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내가 운전을 굉장히 안전하게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것들은 뭐냐면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 또는 핸드폰의 위치 추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는가, 그런 스타일들을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좌회전을 할 때 어느 정도 속도로 좌회전을 하고, 또 실제 이 사람의 평균적인 운행 습관이나 운행 스타일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그것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운행하는지에 대한 운행 데이터에 대한 기록들을 가지고 새로운 보험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보통 이제 Usage Based Insurance라고 UBI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가 생겨나고도 있습니다. 네, 곧 국내에도 이제 상품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매직 밴드.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좀 있어요. 비슷한 것들이. 근데 이제 조금 굉장히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거나 이게 뭔가 특별히 상품화되어 있거나. 근데 매직 밴드가 되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쁘게 포장이 돼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매직 밴드를 통해서 디즈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놀이기구의 시설 이용이라든지 뭐 그 다양한 고객 경험에 대해서 추적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오퍼링할 수 있는 기회들. 물론 이런 것들은 센서, RFID 칩, 등등의 이제 기술적 요소들이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돼서 고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고객에게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여러 다양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주차할 때 이거 국내도 이미 여기 코엑스 주차장도 인텔리전트하게 이런 그 파킹 공간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옥 외에서도 이게 지금 그 아스팔트를 파가지고 거기에 센서를 달고 그 자동차 파킹 장소들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장소로는 그 월드컵 스테디움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굉장히 큰 그 주차장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으로 고객의 서비스를 이용해 줄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 또한 이제 그 원격 진료 또는 의료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저희 회사가 사실 스폰을 했어요. 지난 월드컵 때. 근데 저희가 스폰한 회사가 사실은 회사가 아니라 그 축구 운동, 축구 경기 하는 그 월드컵 나라가 이기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 보시는 것처럼 깔창이나 신발에 그 센서를 달아서 어떻게 이 그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운동을 하는가, 또 얼마만큼 이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센싱을 해서 또 그 좀 더 나은 그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외에 당연히 원격 진료나 이런 부분들. 근데 여기 나와 있던 몇 가지 예는 검색만 해봐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IoT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비즈니스 모델이긴 한데, 어떠한 IoT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인터넷에 연결된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IT 리서치 연구기관 중에 하나인 가트너에서는 로지컬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는 필요성을 대두하고 있고, 현재 IoT 빅데이터 시대에 있어서 가장 그 익스펙테이션이 높은 기반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는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 그 다음에 인메모리 컴퓨팅, 그 다음에 하둡과 같은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 그 다음에 컴플렉스 타입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하나가 아니라 멀티 플랫폼이고, 그런 멀티 플랫폼들을 가상화해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활용할 수 있는 가상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라데이터는 사실은 이런 기반 그 컨셉을 실제로 구현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좌측에 보시면 ERP, SCM, 기존에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 소스들이 있고, 또 오디오, 비디오, 새로운 데이터 소스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픈 데이터나 소셜 데이터나 이런 이제 새로운 데이터 소스들이 있고, 그런 모든 데이터들을 데이터 레이크 또는 데이터를 통합해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플랫폼으로부터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전에 R&D, 연구개발을 하듯이 데이터 제품을 만들기 전에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고 탐색할 수 있는 탐색 플랫폼,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많은 사용자나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시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인테그레이션 데이터 플랫폼, 이렇게 세 가지 플랫폼으로 나눠 놓고 있고, 사실 그것들의 세 가지 플랫폼들이 데이터들의 이동, 관리, 접근을 단일한 플랫폼처럼 관리하게 할 수 있는 그 통합 데이터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그 세 가지의 플랫폼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를 저장함에 있어서는 로우코스트 형태의 하둡, 현재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많이 그 기반 기술로 이야기되고 있는 하둡, 또는 일반 그 스토리지형 DBMS 등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지 형태를 또는 플랫폼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탐색, 이 부분은 이제 핵심 기술에서 다루게 될, 우리가 빅데이터 또는 IoT 데이터를 어떻게 잘 그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탐색 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 그 탐색 툴로부터 발견된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그 여러 사용자들 또는 고객 또 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데이터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 이렇게 기반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데, 각각의 플랫폼들은 단위 플랫폼처럼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고, 또는 데이터가 각각의 플랫폼에 있는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인테그레이티드 데이터 웨어하우징 플랫폼에서 하드베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SQL로 분석을 한다거나, 또는 데이터를 이동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일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련된 예는 맨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텔레메틱스 데이터를 중에서 센서 데이터는 하드베에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 플랫폼에 저장을 하고, 레포팅이나 분석을 필요로 하는 요건은 데이터 탐색이나 데이터 활용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시나리오적으로 제시를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과거 90년대는 이제 데이터 마트 시대라고 합니다. 목적별로 데이터 마트를 가지고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업무적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 2000년도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징 시대. 사실 테라데이터는 데이터 웨어하우징의 리더였고, 그 데이터 웨어하우징의 리더로서 데이터 웨어하우징 플랫폼만을 단일 플랫폼으로, 그래서 한 기업에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모든 데이터가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 시대 또는 IoT 시대에서는 한 플랫폼이 아니라 2010년대 이후에는 모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으려면 로지컬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구현한 통합 데이터 아키텍처 형태로 멀티 플랫폼을 구현해야 된다라고 저희의 전략적 방향이 수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증거로서 몇 가지 산업별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일부러 각각의 산업별로의 그 어떻게 보면은 리더라고 볼 수 있는 회사들의 그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상세하게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통합 데이터 아키텍처를 어떤 형태로 실제로 구현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버라이전은 사실 미국에서 모바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서비스하는 그런 이제 통신 사업자로서는 리더라고 볼 수가 있죠. AT&T는 이제 유무선 통합이라고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 국내 SKT와 KT의 관계 또는 포지션과 비슷하게 AT&T, 버라이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보시면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 맨 하단에 보면 초록 색깔이 있고, 그러니까 연두 색깔, 초록 색깔, 그 다음에 왼쪽에 그 주황색이 있죠. 주황색 부분은 이제 그 스토리지 중에서 DBMS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지 영역이에요. 저희가 2000대나 1700 시리즈를 보통 제한하는데, 그 버라이전은 2000대 또는 아카이빙이나 백업용으로도 쓰이죠. 그 다음에 CDR 데이터나 또는 이제 디스커버리용으로 소셜, IoT, MTM 이런 데이터들을 하드베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용도로는 테라데이터 에스터라는 탐색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디스커버리 영역에 1650, 2650, 2650 이런 이제 여러 플랫폼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징 영역에서는 6680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KT, 국내 KT의 데이터 웨어하우징도 동일 기종의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포팅 영역, 분석 영역, 그 다음에 저장 영역, 이렇게 역할별로 플랫폼을 나누어 놓는 아키텍처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베이는 테라데이터의 고객사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데이터를 DBMS로 저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래 보시면 EDW 싱글러리티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 데이터 웨어하우징 영역, 그 다음에 탐색 플랫폼 영역으로 보고 있고, 두 가지가 합해서 한 50페타바이트 정도가 저희 테라데이터가 공급하고 있는 그 플랫폼입니다. 물론 하둡은 그 이베이에서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만들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 파트너사인 홀트록스 하둡 배포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이런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위에 보시면 다양한 유저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유저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가 활용하는 하둡.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유저 그룹을 두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장해서 뭐 개인화 상품 추천이라든지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영역에 이베이가 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며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제조회사 사례입니다. 제조회사 사례 중에서는 이제 저희가 GM 외에도 사실 인텔이나 볼보나 다임러 이런 이제 회사들이 이제 저희 플랫폼을 동일하게 이런 UDA 형태로 통합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 모든 종류의 데이터, 텔레매틱스 데이터 같은 이제 센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소셜 미디어 데이터까지 또는 기존의 ERP 또는 CRM 데이터들을 모두 하둡의 랜딩존이라는 곳에 저장을 하고 그것들을 인테그레이션 영역에서 가공을 한 다음에 레포팅 존,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존 이렇게 크게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GM의 문서예요. 사실 이게 스냅샷이 오른쪽에 보면 로지컬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그 전체 아키텍처를 명시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디스커버 파이낸스 서비스, 우리나라에서 다이너스트 카드를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금융사입니다. 금융사도 이런 이제 DFS 외에도 웰스파고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전 세계 탑 뭐 10 안에들은 은행들이 동일한 데이터 모델 또는 이제 플랫폼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데이터 EDW, 그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활용 영역, 그 다음에 테라데이터 에스터 탐색 영역, 그 다음에 하둡 또는 NoSQL 기반의 그 실시간 저장 분석 영역에 해당하는 하둡 영역,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개의 티어로 나누어서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회사들이 이 지금 말씀드린 산업별 하나씩의 예외에도 다양한 회사들이 이런 이제 통합 데이터 아키텍처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뭐 큐빅 같은 모형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색깔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저희 아키텍처적으로는 빨간색은 탐색, 그 다음에 주황색은 활용, 그 다음에 파란색은 저장, 이런 영역이에요. 그게 이제 패브릭 그리드 안에서 그 하나의 플랫폼처럼 운영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 가상화입니다. 데이터 가상화. 그거는 이제 우리가 EDW라고 하는 또는 IDW라고 하는 테라데이터 데이터베이스나 에스터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사용자는 SQL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를 핸들링 하겠죠. 그 SQL 기반으로 데이터를 핸들링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된 곳은 몽고DB라든지 또는 기존의 타사 RDB, 오라클이나 뭐 DB2나 SQL 서버나 이런 이제 타사의 RDBMS나 하둡 등에 있는 데이터들을 내 자원인 것처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이제 SQL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 가지 시스템, 아까 보셨던 테라데이터, 탐색 플랫폼인 에스터, 하둡, 이 세 가지의 데이터 소스를 하나의 SQL로 그 가상화해서 사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부분의 쿼리는 하둡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져오는 부분이 되겠고, 파란색 부분은 테라데이터 DBMS로부터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세 가지의 데이터 소스를 조인해서 하나의 그 템포럴을 조인해서 갖고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활용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가치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IoT 쏟아지는 센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가치는 그 굉장히 많은 소음들 중에 시그널은 한두 개예요. 그런데 그 시그널 한두 개를 찾기 위해서 모두 다 값비싼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는 없고, 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또 하둡이나 이런 데로 오히려 다운그레이드해서 분석하기 어려운 형태로 만든다면 분석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두고 그 분석이나 레포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은 퍼포먼스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패러렐 컴퓨팅을 하게 됩니다. 패러렐 컴퓨팅의 단위가 있어요. 특히 이제 테라데이터나 에스터나 하둡이나 모두 이제 패러렐 컴퓨팅,
즉 여러 개의 노드를 갖고 있고 그 노드가 병렬적으로 어떤 잡을 수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핸들링하거나 전처링하거나 레포팅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특히 센서 데이터나 이런 이제 대량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하드업 시스템의 데이터 노드에 스플릿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각 그 병렬 처리 단위로 테라데이터나 에스터에 있는 앰프나 V워커 그 병렬 처리 단위에서 병렬 대 병렬로 그 얼라인을 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실제로는 하나의 클러스터처럼 하나의 하드 플랫폼 또는 하나의 테라데이터 시스템인 것처럼 그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기존의 병렬 처리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테라데이터 유저 또는 에스터데이터 유저가 하둡을 대상으로 SQL을 실행할 때 최초 하둡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H카탈로그를 통해서 어느 그 노드들의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각 노드 대 노드별로 그 병렬 처리의 단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관리입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현재 이제 하도 많은 클러스터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클러스터들에 대한 사용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를 올려놓고 사용하는 부서들이 수백 개 부서들이 되는데 각각 동일한 데이터를 다른 형태로 매번 중복해서 관리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생산성 있게 관리해주고 또 메타데이터 자체, 엔터프라이즈에서 정의한 용어나 또는 약어 또는 이제 데이터 리니지, 데이터 개통도죠.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들로부터 만들어졌는지 또는 자동적으로 위저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어널리틱 데이터셋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기능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차별화된 기능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중에 하나가 액티브 스캔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드 파일을 올리던 하이브 테이블을 만들던 그런 이제 기술적으로 그 하드 플랫폼 상에서의 데이터들을 생성하거나 또는 삭제하게 되면 그것들에 대한 메타 정보들을 자동적으로 스캐닝해서 관리를 해주고 또한 데이터 품질이나 프로파일링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품질에 대한 관리까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빅데이터 시대에서 기존의 메타데이터, RDBM에서와 관리하는 메타데이터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들도 또한 중요한 그 핵심 기술로 제공이 되고 이러한 메타데이터 관리는 현재는 그 하둡만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게 테라데이터나 에스터 그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그 통합 데이터 아키텍처 상에서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메타데이터로 관리하는 그러한 이제 툴로 진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기술 중에 하나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이 분석 플랫폼이 더 나아가서는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으로 발전을 할 텐데 현재 보시는 것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콜라보레이션, 협업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웹상에서 앱 형태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 앱을 예를 들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런 앱들을 만들면 현업의 분석가나 현업의 유저들이 현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들의 데이터를 테스트해보고 분석해볼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 앱 또는 앱센터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또한 그 굉장히 차별화된 그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빅데이터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른 실패를 많이 해봐야 돼요. 인사이트를 찾아보고 그러기 위해서 보시는 것 같이 탐색 플랫폼의 기능으로는 그 SQL 맵리듀스라는 기술을 가지고 보시는 왼쪽에 그 로그 데이터, 아파치 로그입니다. 우리가 웹상에서 내비게이션을 하면 발생을 하는 로그들을 하둡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세셔나이즈하고 경로 분석을 해서 엔터키를 치면 아래 같은 그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웹페이지를 방문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우리가 특별한 상품 또는 특별한 이벤트를 할 때 고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을 SQL 상에서 그 병렬 처리엔 매발 함수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반 기술을 갖고 있고, 저런 함수들을 100여 개 이상을 제공합니다. 병렬 처리 함수들을. 그러니까 자바로 MR 코딩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조금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고, 거기에는 텍스트 마이닝 함수, 그 다음에 통계 함수, 패스 함수 또는 그래프 분석, 이런 함수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런 다양한 종류의 분석들을 가지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패턴 분석, 감성 분석, 그래프 분석을 복합적으로 하나의 SQL 문장상에서 수행함으로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제로 뭐 적용해봤어? 당신은 이런 거 해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봤잖아요. 예, 실제로도 해봤고요. 국내에서 모사와.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저희 고객사 중에 하나의 포드의 예입니다. 그래서 포드의 전기차나 이런 데서 이제 또 하이브리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자동차 안에는 CAN 네트워크이라는 네트워크를, 인베디드 네트워크 안에 그 ECU라는 컴퓨팅이 들어 있습니다. 수십 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DTC 또는 프리즈 프레임 데이터들을 만들어냅니다. DTC는 이제 다이거네틱 트러블 슈팅, 그러니까 진단 코드죠. 진단 코드. 뭐 예를 들어서 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어요. 뭐 이런 이제 알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운전 상태나 운전 환경들 또는 센서의 결과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사실은 이런 데이터들을 핸드폰에서 다 뽑아볼 수 있어요. ODB 단자라는 단자를 통해서. 그래서 뭐 사실은 많은 앱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운행 환경, 그러니까 그 앱을 개발해 놓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이런 데이터를 개인적으로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업에서 특히 이제 OEM이나 보험사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차를 운행하고 또는 이제 그 차에서 발생하는 그 이런 DTC 시그널을 가지고 그 차량의 R&D 품질 서비스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파란색 부분은 이제 센서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텔레매틱스 데이터, 텔레매틱스를 기반으로 해서 게더링할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이제 DTC나 프리즈 프레임 데이터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차량의 마스터 정보 또는 고객 정보, 워런티 데이터. 이거는 이제 기업이 기존의 가정에 관리했던 기존의 데이터들이 되겠죠. 그 두 가지를 연계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시나리오적으로는 갑자기 워런티 비용이 증가를 해요. 왜 증가를 할까? 봤더니 배터리 워런티가 특히 좀 문제인 것 같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분석 방법이에요. 뭐가 잘못됐지? 언제 생산된 어떤 차량? 언제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문제가 있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IoT 기반의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왼쪽에 있는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기준 정보를 통해서 크로스 조인을 하면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DTC가 뭔가 그랬더니 42로 시작하는 그 DTC 코드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빈 넘버, 어떤 차들이 문제야? 차에는 다 빈 넘버가 있습니다. 고유 빈 넘버가 있어요. 제조사, 뭐 생산 연월일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차에는 빈 넘버가 형식은 좀 다르지만 어떤 자동차 메이커가 생산한 자동차라도 빈 넘버가 다 있습니다. 그 차량별로 어떤 차가 문제인지를 보여주고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40 배터리에 고온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찾고 실제로 로트 단위로 생산된 로트 단위로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캐치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4102라는 로트 자체가 문제가 있다. 특히 4102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심각한데 보니까 배터리의 온도 자체가 현재 차량에 대한 부품을 배터리를 교체해야 될 차량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괜찮은 차량이 그때 생산됐던 것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리콜이나 이런 것들을 면도날처럼 다 정확하게 도려내서 그 OEM사 즉 뭐 자동차 회사가 그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양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분포하는가 그 로드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배터리 고온 문제가
배터리 교체해야 되는 것들이 주변의 온도나 습도, 환경 데이터들과의 코릴레이션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분석을 해보고, 특히 문제가 될 만한 지역의 차량들에 대해서 개인화돼서 그 차량에 대한 문제점들을 고객에게 알려주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이제 시나리오 실제로 구현하고 있고요.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객들한테 직접은 이제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R&D나 품질 서비스 차원에서 그 자동차 회사, 특히 제조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동일한 이제 방법을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그 보험사나 이런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 또 활용하고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 지금까지 저희가 타라데이터가 통합 데이터 아키텍처를 제안했는데, 이런 IoT 시대에 쏟아지는 빅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잘 저장, 탐색,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고, 보시는 것은 이제 저희가 그런 이제 분석들을 통해서 아트 오브 어널리틱스라고 해서 이러한 이제 분석 결과들을 뭐 전시회도 하고 이런 이제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기회가 되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